로마 제국의 역사는 뛰어난 황제들의 통치와 더불어 실험적인 정치 체제의 반복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그 중에서도 루키우스 베루스는 제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공동황제 체제의 일원이 된 인물로 기록된다. 그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함께 재위를 나누며 로마 제국이 내부 안정을 유지하면서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했던 전략적 선택의 중심에 있었다. 흔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적 위상에 가려 평가절하되기도 하지만 루키우스 베루스는 분명히 제국의 군사력과 국방을 책임진 또 한 명의 실질적 통치자였다. 루키우스 베루스의 등장은 안토니누스 피우스가 그를 양자로 삼은 이후부터 본격화된다. 그는 혈통이나 업적보다도 정치적 균형을 위한 인물로 기용되었으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내정을 책임지는 동안 그는 동방으로 파견되어 파르티아와의 전쟁을 지휘하는 등 로마 제국의 대외 안보를 주도했다. 특히 파르티아 원정은 제국의 동방 국경을 안정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이는 제국의 후속 통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그의 귀환과 함께 로마 전역에 퍼진 안토니누스 역병은 치명적인 그림자를 드리우며 그의 군사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루키우스 베루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엇갈리게 되었다. 그는 군사적 영웅인가? 아니면 전염병 확산의 단초를 제공한 황제인가? 이러한 논쟁은 그가 서 있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 구조적 전환기와 맞물려 있다. 루키우스 베루스를 조명하는 일은 단지 한 명의 황제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제국이 성장해서 유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했는가를 되묻는 역사적 반추이며 동시에 로마 제국이 위기와 기회를 어떻게 분산시켜 통치했는가를 살피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다. 루키우스 베루스, 전쟁과 질병 속 로마 제국을 지탱한 공동황제의 궤적. 루키우스 베루스, 재위 16만 1169년은 로마 제국 최초의 공동황제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함께 새로운 통치 모델의 일환으로 재위를 공유했다. 안토니누스 피우스의 양자이자 명문 가문 출신인 그는 황위 계승 초기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부수적인 인물로 여겨졌으나 곧 동방 전선의 파르티아 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의 통치는 짧았지만 로마 제국의 군사 전략, 외교 정책, 그리고 공동통치 체제의 가능성과 한계를 실험한 시기로 평가받는다. 1. 공동황제 체제의 탄생과 정치적 배경. 루키우스 베루스의 공동황제 등극은 로마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이전에도 보조적인 공동통치자나 후계자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동등한 권위를 가진 두 황제가 동시에 재위를 수행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는 안토니누스 피우스의 유언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안정적 황위 이양과 권력 분산을 통한 정치적 균형을 의도한 결정이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철학과 행정에 집중했고 루키우스 베루스는 군사 및 대외 정책을 전담했다. 이 같은 역할 분담은 로마 제국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동방에서 발생한 파르티아 전쟁에 있어 루키우스의 독립적인 리더십이 빛을 발했다. 2. 파르티아 전쟁. 루키우스 베루스의 군사적 시험대. 파르티아 제국은 시리아에 주둔한 로마령에 침입하며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내치와 국경 방어를 동시에 챙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루키우스 베루스를 전권을 위임한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162년 대군을 이끌고 동방으로 출정하였으며 이후 165년까지 이어진 전쟁에서 로마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루키우스는 직접 전장을 지휘하기보다는 유능한 장군들, 특히 아비디우스 카시우스와 스타티우스 프리스쿠스에게 전략적 판단을 위임하며 자신은 정치적 조율과 지원에 집중했다. 이러한 위임형 리더십은 로마군의 기동성과 대응력을 높였고 메소포타미아와 아르메니아를 다시 로마 영향권 아래 두는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164년 셀레우키아 마이너스 크테시폰을 함락시킨 작전은 로마군의 조직력과 전술 능력을 입증하는 동시에 루키우스 베루스가 군사적 위기에서 황제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한 사건이었다. 3. 전염병의 역습. 안토니누스 역병의 발발과 충격. 그러나 이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전장을 누빈 병사들과 포로, 상인들에 의해 로마로 유입된 치명적인 전염병이 제국을 덮친 것이다. 이 전염병은 훗날 안토니누스 역병으로 불리며 천연두 또는 홍역으로 추정된다. 전염병은 시리아에서 출발해 소아시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본토까지 퍼졌고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냈다. 역병은 단지 보건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군사력의 약화, 세금 수입 감소, 인구 구조의 불균형, 그리고 제국 전역의 사회 불안으로 이어졌다. 루키우스 베루스는 이 시기에 비상대응 체계를 조직하고
원로원과 협력해 의료 지원과 도시 통제 정책을 시도했으나 역병의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국내 서양고대사연구 제43호에 따르면 안토니누스 역병은 로마 제국의 황금기를 결정적으로 끊어낸 역사적 재난으로 평가되며 그 기점이 루키우스 베루스의 귀환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그의 군사적 업적과 함께 그림자를 남겼다. 4. 내정 및 제국 운영에서의 참여. 루키우스 베루스는 주로 군사 중심의 통치를 펼쳤지만 로마로 귀환한 후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함께 제국 운영에도 일정 부분 관여했다. 그는 시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검투 경기와 대중 오락을 적극적으로 후원했으며 도시 재건 사업에도 자금을 투입했다. 특히 티베르 강 범람 이후 로마의 인프라 복구에 참여한 기록은 그가 단순한 군인 황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다만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과 향락적 성향은 원로원과 보수적 귀족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일부 역사서는 그를 쾌락주의자 혹은 책임감이 결여된 황제로 묘사하고 있으나 이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의 비교에서 비롯된 과도한 평가절하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고전 연구 제59호는 루키우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했고 군사적 위기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5. 급작스러운 죽음과 공동황제 체제의 결말. 루키우스 베루스는 전염병과 내정의 피로가 누적된 가운데 169년 갑작스런 질병으로 사망했다. 당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함께 라벤나 인근을 여행하던 중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며 향년 39세의 짧은 생이었다. 그의 사망은 공동황제 체제의 실질적 종식을 의미했고 이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단독 황제로서 제국을 이끌게 된다. 그러나 루키우스의 8년간의 공동통치는 로마 제국이 복수의 리더십을 통해 복합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최초의 사례로 남았다. 6. 학문적 평가와 로마 제국 통치 모델의 전환. 루키우스 베루스에 대한 현대적 평가는 보다 중립적으로 변하고 있다. 초기에 편향된 사료는 그를 방탕하거나 무능한 황제로 묘사했으나 최근 학계에서는 그의 정치적 유연성, 위임형 리더십, 공동통치 체제 내의 조화 등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단독 군주가 아닌 균형과 협력의 구조 안에서 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었다. 또한 파르티아 원정에서의 실질적 전과 그리고 위기 관리에 대한 대응은 당시 로마 제국이 군사적 행정적으로 얼마나 체계화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공동황제 체제는 이후 디오클레티아누스와 테트라르키아사인 통치 체제 등으로 이어지며 로마 제국의 통치 모델을 다양화하는 기틀이 되었다. 루키우스 베루스는 제국의 위기 속에서 군사와 외교, 그리고 공동통치의 균형을 실험한 황제였다. 그의 이름은 화려한 개혁이나 강한 통제력으로 남지는 않았지만 변화하는 제국의 구조 속에서 유연한 리더십이 어떤 가능성을 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da.